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국 후보의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또 말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어쨌건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등 이런 수사라고 하는 이 변수가 생기면서 하여튼 이 문제가 단단히 꼬여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조국 후보는 이 법무부 장관의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우리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를 사퇴하거나 후보 지명을 철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이나 지금 현재 정부나 청와대의 또 민주당의 기류로 보면 이 사람들 특유의 그 엉터리 같은 오기가 발동을 하는 것도 같이 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또 오거돈 부산시장을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비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선임과 관련해서 조 후보의 부산 의전원에 다니는 조 후보 딸의 지도교수였죠. 노 부산의료원장의 선정에 부산시장이 어떤 부당한 특혜 내지는 이 조국을 의식한 그런 임명을 하지 않았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그 전전날 있었던 전방위적 압수수색에서 같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아마 부산시장실에서 시장 부재를 이유로 미뤄달라고 했던 것을 어제 했다는 보도입니다. 어쨌건 이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등의 이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조국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조국을 또는 그 뒤에 있는 정부를 향한 것이냐 또 이 검찰의 이러한 조치가 청와대 측과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일종의 짬짬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검찰의 수사는 다 짜고 하는 쇼다. 검찰의 이런 수사는 조국을 봐주고 조국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그렇지 않다. 그럴 리가 없고 또 이 수사의 속성을 너무나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20개소가 넘는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와 같은 수사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이렇게 취한 것이 하나의 어떤 쇼잉이라고 보는 그것은 물론 검찰에 대한 불신 탓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압수수색 이후에 지금 정부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쏟아내는 각종 비난, 그 비난 가운데는 정말 왜 사전에 여당 대표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왜 청와대와 사전에 뭘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까지도 섞여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짬짬이는 아니다는 것은 이미 적어도 상식의 눈으로 보면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조국 후보에 제기된 문제들이 여러 청문회 장관 후보들에게 제기된 신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허물에 비해서 워낙 그 내용이 양도 많고 또 내용 하나하나가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를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 법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하늘을 찌르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관계 자료를 적기에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수사의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고 봅니다.
검찰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다른 장관과 달리 바로 검찰의 직속 상관 아닙니까? 그런 직속 상관 후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유례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 주변 일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출국 금지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한 고려와 고심과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관계자들의 그런 뚝심이 발휘됐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워낙 유례 없는 일을, 전례 없는 일을 보면 이것이 뭐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인지상정이겠으나 이 대목은 어쨌든 이런 사정을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어차피 문제가 될 부분이니까 필요한 적기에 이 수사 자료, 증거 자료의 확보가 수사에는 거의 반을 넘어서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만약에 정말 지금 현재 정부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조국 후보가 억울하다면 억울한 대로라도 수사를 통해서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의 사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나 기타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저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나 또 여당에서 비난 내지 아쉬운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과 협의 없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만약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 후보자에게 지금 여론에서 들끓는 것과 달리 어떤 실정법 위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를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당당히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미리 안 알려줬냐는 것이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것 또한 보통 사람들의 심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하게 했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윤 총장은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상황이 이만큼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 의견으로서는 조 후보는 정문회 후보 지명 후에 이렇게 쏟아지는 자신의 여러 가지 이 과오와 허물, 심지어 범죄 혐의까지 있어 보이는 이런 사항들이 드러나면 당연히 스스로 더 이상 대통령 임명권자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혹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 하고 물러났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본인은 무슨 또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태의 어떤 의사를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얼마 못 갈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편을 드는 것은 한편으로 초록은 동색이다 해서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어제 패스트 트랙으로 몇 달 전에 통과시켰던 상정을 시켰던 선거법 개정안,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격을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어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또 야하 3당, 말이 야하 3당이지 범여권 이 3당과 야합을 해서 날치기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내년 만약에 이것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일 덕을 보는 당이 어딥니까? 정의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의당에서 조국 후보의 법무부 장관 이 청문회랄지 임명과 관련해서 소위 이것은 무자격자다 하고 이른바 데스노트라 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낼 듯한 태도를 취하니까 정의당의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즉 청문회 문제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또 국회 안에서 이와 같이 패스트 트랙의 그 선거제 개정안을 통과를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거죠. 앞으로 물론 법사위랄지 여러 가지 순서가 남아있지만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그 지소미아 파기도 결국 이 조국 후보와 관련된 이 청문회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꼼수라고 봅니다만, 이 어제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또한 이 조국 후보자의 이 청문회 국면을 뭔가 비껴가기 위한 꼼수라고 봅니다. 왜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을, 정말 국가 골격 또는 외교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이와 같이 꼼수적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이 정부의 참 이 낮은 이 도덕성과 이 참 기회주의적 이 태도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청문회가 뭐 열릴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검찰은 청문회 진행 사항을 봐가며 다음 행보를 취할 것입니다. 압수수색한 자료를 지금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고, 이 청문회가 무산이 되거나 적어도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적어도 장관으로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전개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정부가 청문회에 이어서 임명을 또 강행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서 16번인가요? 17번의 강요 임명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 조국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라도 검찰이 이 수사에 대한 동력을 완전히 접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 여론이 계속 들끓고 하다 보면 결국 장관직을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열흘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은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임명을 해서 안 된다면 청문회를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청문회가 실익이 없어, 무용한 일을, 무익한 절차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청문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조국 후보가 아마도 청문회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신상에 지금 쏟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가진 뒤에 딴에는 대통령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 하고서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건 청문회가 어쨌든 열릴 때를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 청문회가 열릴 경우에 지금 현재 조국의 어떤 스탠스, 조국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볼 때는 뭐 우리가 조로남불이란 말도 있듯이 남이 어떻든 상식이 어떻든 이 사람은 자기로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약간이 아니죠. 상당히 하여튼 자기 위주의 모든 상황,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페이북이나 트위터로 이 욕을 하고 그야말로 사람을 그렇게 후벼 팠던 얘기들이 전부 지금 자기에게 적용되는 상황에도 무슨 낯으로 지금 저렇게 버티는지 의아스럽습니다만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청문회라는 절차가 열릴 경우 야당인 한국당이 제대로 예리하게 공격을 해서 거기서 조 후보의 그런 이중성과 위선의 민낯이 드러나기를 제발 바랍니다. 한국당 이와 같은 좋은 기회에 한국당 의원들 제발 좀 분발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대표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입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정말 내가 한 번 더 의원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정말 바로 잡겠다는 그러한 우국의 자세로 이 조국 후보의 이 청문회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쨌든 검찰이 역사의 어떤 변곡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불의가 오히려 정의를 보장되고 이중성과
그 위선이 이를테면 내로남불 또 어떤 적폐 수사로 다 위장한 이런 불의한 이 정부, 불의한 이 좌파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이 역사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러한 변곡점으로서 이번 검찰이 유례없는 청문회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 출국 금지 등 원칙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이 검찰의 어떤 기여라고 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는 종합 참 법률 위반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고 사법 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